세상과 소통하는 언론, 뉴스웨이브 25 소리뉴스입니다. 저희 소리뉴스는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당일의 주요 소식을 독자 여러분께 전해드립니다. 미국 곳곳의 주요 소식을 비롯해 조지아 로컬 소식, 애틀란타 한인사회 소식 등 세계 뉴스까지 그날의 주요 소식을 뉴스웨이브 구독자들께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앞으로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구독 부탁드립니다. 소리뉴스는 알파레타에 위치한 이탈리안 퓨전 패밀리 레스토랑 루치스, 여러분의 눈높이에 맞춰 정조준하는 교통사고 전문 정준 법률사무소, 한 곳에서 시작되는 안정된 미래 선우앤선우 종합보험 후원으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새학기를 맞아 애틀란타 대도시권 학생들이 비오는 날씨 속에 등교했습니다. 4일 월요일 아침부터 가랑비와 이슬비가 내리면서 하츠필드 잭슨 애틀란타 국제공항 기온은 66도를 기록했으며 최근 이어진 무더위가 한풀 꺾인 모습입니다. 북조지아 다수 카운티에는 5일 화요일 오후 5시까지 홍수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기상당국은 비로 인한 도로 미끄럼과 저시정 상황이 교통에 영향을 줄 수 있으니 각별한 주의를 요구했습니다. 한편 대서양 해수 온도가 30도 이상 올라가면서 열대성 폭풍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현재 대서양 북서부에서는 열대성 폭풍 덱스터가 시속 45마일의 바람을 동반하며 지나가고 있으며 조지아와 캐롤라이나 해안 인근 및 아프리카 해안 근처에서는 각각 30%, 50% 확률로 새로운 열대 저기압이 발생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습니다. 기상당국은 지속적으로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추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주민들에게 주의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조지아주 피티트리시티에서 한 어린이가 광견병에 걸린 여우에게 물리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조지아 보건당국은 해당 여우가 광견병 양성 판정을 받았다며 주민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지난 7월 23일 피스트리시티 로그하우스 로드 인근에서 한 어머니가 두 자녀와 집 앞에 있던 중 차량 밑에서 갑자기 튀어나온 여우가 아이 한 명을 여러 차례 물었습니다. 공격한 여우는 포획 후 광견병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또 인근 주민들도 최근 이 여우를 목격한 바 있습니다. 조지아 환경보건국의 세스우드로 국장은 낮 시간에 야생동물이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비정상적으로 행동한다면 광견병 감염 가능성이 높으니 가까이 가지 말고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조지아 보건당국은 광견병은 예방이 가장 중요하므로 반려동물 백신 접종을 철저히 하고 야생동물과의 접촉을 피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국악 실내악단 소리누리가 주최한 2025 소리누리 한국문화 여름 캠프가 지난달 21일부터 8월 1일까지 둘루스 소재 샤인 커뮤니티 센터에서 성공적으로 개최됐습니다. 이번 캠프는 소리누리 국악 실내악단이 주관하고 성 김대건 한국학교, 샤인 미션 센터, 엘리트 보험이 후원한 행사로 여름방학을 맞은 어린이들이 2주간 국악을 배우며 한국 전통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특별한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참가자들은 해금, 가야금, 단소, 소금, 소고춤, 사물놀이, 난타 등 다양한 한국 전통악기와 예술을 직접 배우며 단순한 연주를 넘어 우리 음악의 정서와 가락을 몸소 익혔습니다. 대부분 처음 국악을 접하는 학생들이었지만 2주간의 집중 교육을 통해 전통의 아름다움과 흥겨움을 깊이 체험하는 소중한 경험을 쌓았습니다. 소리누리 측은 문화적 뿌리를 아이들과 함께 나누고 국악이라는 전통 예술이 다음 세대에게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도록 앞으로도 캠프를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소리누리 국악 캠프는 오는 겨울방학에도 다시 열릴 예정입니다. 미국 뉴욕 이민법원에 출석했다가 이민당국에 체포됐던 한국인 고현수 씨가 4일 보석으로 석방됐습니다. 미국 성공회와 한인단체에 따르면 고 씨는 이날 오후 8시께 뉴욕 맨하탄 이민세관 단속국 청사에서 석방돼 가족과 재회했습니다. 고 씨는 향후 석방된 상태에서 이민법원의 심리 절차를 받을 예정입니다. 법원은 석방 기간 고 씨의 이동을 제한하도록 명령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뉴욕주에서 고교를 졸업하고 퍼듀대에 재학 중인 고 씨는 지난달 31일 비자 문제로 법정에 출석했다가
ICE 요원들에게 기습적으로 체포됐습니다. 성공의 뉴욕 교구와 현지 시민단체들은 고 씨를 억류한 것이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의 강도 높은 이민자 추방 정책의 영향 속에서 벌어진 행정력 남용이라고 비판하며 고 씨의 즉각적인 석방을 촉구해 왔습니다. 미국 내 절반 이상의 국민이 치솟는 식료품 가격으로 인해 심각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으며 일부는 생필품 구입에 후불 결제 서비스까지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AP통신과 NYC 공공문제연구센터가 7월 10일부터 14일까지 전국 성인 1,43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50%가 식료품 비용을 삶의 주요 스트레스 원인으로 꼽았습니다. 33%는 경미한 스트레스, 14%는 전혀 걱정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특히 연소득 3만 달러 미만의 저소득층에서는 64%가 주요 스트레스라고 답했으며 연소득 10만 달러 이상 고소득층에서도 약 40%가 같은 응답을 했습니다. 한편 전체 응답자 중 약 30%는 애프터페이, 클라르나 등 선구매 후결제 서비스를 이용해 식료품, 외식, 오락, 의료비 등을 결제한 적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이 같은 서비스는 특히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활발히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4일 오전 출근 시간대 뉴저지주와 뉴욕시 맨하탄을 잇는 지하철 노선 역사에서 화재가 발생해 열차 운행이 중단되고 일부 승객이 연기 흡입으로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습니다. 이날 오전 6시 15분께 뉴저지주 저지시티 뉴포트역에 정차 중이던 뉴욕 맨하탄 방향 패스 노선 열차 하부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이 화재로 열차 객실 내부와 뉴포트역 플랫폼이 연기로 가득 차면서 열차와 역사에 있던 승객들이 바깥으로 긴급 대피했습니다. ABC 방송은 승객 13명이 연기 흡입으로 현장에서 응급조치를 받았고 이 가운데 9명이 추가 진단을 위해 병원으로 옮겨졌다고 뉴욕 뉴저지 항만청 관계자를 인용해 전했습니다. 이 화재로 오전 출근 시간대 뉴저지주 보호켄에서 맨하탄 미드타운과 세계무역센터를 잇는 2개의 노선의 운항이 중단됐습니다. 뉴욕 뉴저지 항만청은 현재 정확한 화재의 원인을 조사 중에 있습니다. 캐나다에서 산불이 확산하면서 북미 일부 지역의 공기질이 공중보건을 위협할 정도로 악화하고 있습니다. 캐나다 산불센터에 따르면 올해 캐나다에서 발생해 4일 현재까지 꺼지지 않는 산불은 745건에 달합니다. 이들 가운데 3분의 2 정도인 503건은 불길이 잡히지 않는 통제불능으로 분류됐습니다. 캐나다 대초원이 타들어가면서 퍼져나간 이 연기와 먼지 때문에 캐나다와 미국의 공기는 심하게 오염되고 있습니다. 스위스의 공기질 기술업체 IQ에어가 실시간으로 분석하는 세계 랭킹에서 캐나다, 미국 도시들이 눈에 띄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IQ에어는 미국에서는 뉴욕, 미시간, 매사추세츠, 오하이오, 위스콘신, 코네티컷, 메인, 펜실베니아, 미네소타 등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생성형 인공지능 모델 챗GPT 주간 활성 이용자가 이번 주 7억 명을 돌파할 예정이라고 오픈AI가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4배 이상 성장한 것이라고 회사 측은 설명했습니다. 이 수치는 무료 이용자는 물론 플러스와 프로, 엔터프라이즈, 팀, 교육용 등 챗GPT의 모든 AI 제품군을 포함한 것입니다. 하루 평균 사용자 쿼리 수는 30억 건을 돌파했고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2.5배 성장률보다도 가속화되고 있다고 오픈AI는 덧붙였습니다. 또 기업과 교육기관이 인공지능 도구를 적극 도입하면서 챗GPT 유료 비즈니스 이용자 수는 지난 6월 300만 명에서 현재 500만 명으로 증가했습니다. 챗GPT 이용자 수가 급증하면서 매출도 증대되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소식통을 이용해 오픈AI의 올해 연간 매출이 200억 달러를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8월 5일 화요일 소리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소미라였습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